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뒷표지 먼저 볼게. 정약용은 한평생 꿈을 꾸었어요.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꿈이었지요. 정약용은 젊어서 재능을 인정받고 정조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어요. 그리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정약용이 펼친 학문의 길은 어려움이 많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꿈을 잃지 않고 실학을 완성했어요. 정약용은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열심히 배웠지요. 정약용은 글을 읽고 짓는 것을 참 좋아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산이라는 시를 짓기도 했어요. 산,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지. 작은 산도 큰 산을 가릴 수가 있네요. 원근에 따라서,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요. 정약용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묻곤 했어요. 냇가에서 놀다가 비를 맞은 정약용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비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없나요? 개미가 이사를 하거나 제비가 땅 가까이 낮게 날면 큰 비가 온단다. 며칠 뒤 정약용은 나무로 이사하는 개미떼를 보았어요. 정약용은 어린 감나무를 가진 옆집 아저씨에게 비 소식을 알려주었지요. 곧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어린 감나무는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아는 것으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구나. 정약용은 크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임금 정조가 정약용의 아버지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서울에서 살게 되었지요. 서울에는 이름난 학자 이가환과 이승훈이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알게 되었죠. 정약용은 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어요. 여행하며 백성이 사는 모습도 보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며 학문을 닦았지요. 정약용은 앞으로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실학이라는 학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사시험은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시험이랍니다. 정약용은 진사시험에 합격했고 정조는 정약용의 시험 답안지를 보고 기뻐했지요. 젊은 나이에 학문이 깊으니 참으로 기대가 크구나. 앞으로 더욱 학문에 힘을 쏟으라. 정조는 정약용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게 했어요. 중국에 다녀온 선비들이 새로운 학문인 서학을 소개했어요. 나랏일을 돌보는 높은 분들은 옛것을 고집하며 서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나 정약용이 나라에서 못 믿게 하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어서 조사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정조는 안타까웠지만 정약용을 먼 시골로 귀양 보냈어요. 얼마 뒤 정약용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졌죠. 정약용은 다시 정조의 부름을 받아 나랏일을 도왔답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책 한 권을 주며 말했어요. 소원의 성을 새로 쌓으려고 하오. 이 일을 할 사람이 그대밖에 없구려. 정약용은 정조에게 받은 책을 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중기를 만들었어요. 수원 화성이 완성되자 정조는 정약용을 크게 칭찬했어요. 아까 표지에 있던 그림이 바로 거중기였군요. 경기도에 큰 가뭄이 들자 정조는 정약용에게 일렀어요. 경기도에 가서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에게 큰 벌을 주시오. 정약용이 이 마을 저 마을 살펴보는데 가는 곳마다 병들고 굶주린 백성이 가득했어요. 정약용은 답답한 마음을 시로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관리들에게 벌을 내렸지요. 적성 마을에서 아이들 해진 옷은 어깨 팔뚝이 다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와 버선도 제대로 못 입었네. 강아지 3마리가 태어나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호랑이는 밤마다 울타리 밖에서 울어대네. 남편은 나무하러 산으로 가고 아내는 이웃에 일하러 가. 대낮에도 살인문 닫힌 집이 슬퍼 보이는구나. 지난 봄 관에서 구워온 쌀이 단말인데 올해도 이 꼴이니 무슨 수로 산다는 말인가.
나졸 놈들 오는 것만 겁날 뿐 관가에서 맞을 일 두려워 않네. 이런 집이 세상에 가득한데 인근 계신 궁궐은 깊고 멀어 어찌다 살펴보랴. 정약용은 근처에 대나무가 많은 집에 살았어요. 뜰에는 아름다운 꽃나무도 있었죠. 철마다 꽃 피면 친구들과 모여 씨를 지었어요. 때는 가을인데 쌀은 오히려 귀하고 가난한 집이라도 꽃은 더욱 많네. 가을빛 속에 꽃은 피어 다정한 사람들 밤에 서로 찾았지. 정약용은 친구들과 시를 지으며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약용이 황해도 관리로 있을 때였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지요.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 백성이 어서 건강을 되찾게 해야겠다. 정약용은 여러 책을 보며 전염병 고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치료법을 찾은 정약용은 책으로 써서 널리 알렸어요. 나란 일을 열심히 하던 정약용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정조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 전하, 이제 다시 전하를 뵐 수 없겠지요? 정약용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정약용과 정조는 임금과 신하 사이였지만 나라와 학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맞는 벗이기도 했지요. 정조의 뒤를 이어 어린 순조가 임금이 되었어요. 정약용을 싫어하는 신하들은 순조에게 말했죠. 정약용, 정약전, 이가환, 이승훈 등은 청나라 신부를 끌어들여 나라를 어지럽히려 했으니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일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둘째 형 정약전은 남해안의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 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쪽 바닷가 마을인 강진에서 지내던 정약용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어요. 차나무가 많은 산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을 그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곳에 머물기로 하지요. 차나무가 많은 산을 다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정약용의 호가 되었답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지켜야 할 가르침을 정리한 책인 목민심서를 쓰는데 온 힘을 바쳤어요. 어느 날 부인이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를 보내왔어요. 부인,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려. 멀리 떠나 있는 몸이라 딸의 결혼식을 못 보니 참으로 안타깝구려. 정약용은 치마를 가위로 잘라 매화와 새를 그리고 시를 썼어요. 가볍게 펄펄 새가 날아와 우리 뜰악 나무 가지에 앉아 쉬네. 매화꽃 향내 짙게 풍기자 꽃향기 그리워 날아왔네. 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아라. 꽃도 이미 활짝 피었으니 그 열매도 주렁주렁 마느리. 시에는 시집간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약용은 귀향이 풀려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많은 책을 쓰다가 눈을 감았지요. 정약용은 한평생 꿈을 꾸었어요.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꿈이었어요. 정약용은 젊어서 재능을 인정받고 정조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어요. 그리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정약용이 펼친 학문의 길은 어려움이 많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꿈을 잃지 않고 실학을 완성했어요. 정약용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학문과 세상을 꿈꾸는 사람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참된 학문을 이룬 실학자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